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에 실린 명동에 가면 내 눈을 사주세요라는 간판을 맨 소녀가 서 있는 사파입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북한 교과서와 당국이 선전하는 남한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 기어와 빈궁이 휩쓰는 인간 생지옥. 서울엔 깡통찬 소년들이 미군 구두를 닦아주고 하루하루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거짓말을 일상화하는 북조선을 보면 한국의 좌파 거짓말쟁이들이 저절로 연상이 됩니다.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닮은 걸까요? 북한이 29일 오전 6시 1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쏜 지 8일 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불안감 조성하지 마라,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등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말빠른 논평을 내놓았다는 건데요. 총선이 다가오니 잠시 태세 전환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속을 거죠? 29일 일요일 온라인 누리꾼 만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뉴스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강병규 씨가 29일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군인의 모친을 겨냥해 그 할머니는 신원 조사 후 행적과 과거를 파헤쳐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도발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강병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에게 들이댄 할머니를 보고 경악, 경호원 전부 잘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강병규는 윤 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통령에게 옮길 수도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동정은 금물, 사람 좋다고 만만하게 대하면 죽는다는 거 보여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강병규가 과연 천안함 유족에게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 주제는 되는지 과거 전력을 소개해보자면 강병규는 2000년 야구선수를 은퇴한 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으며 방송인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현재는 야구 인터넷 방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병규의 부적절한 트윗 내용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참 가지가지 한다. 우리나라 지키다 순국한 우리의 아들 어머님에게 그게 할 이야기인가? 참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저런 근본도 없는 안 보고 살 수 없나요? 라고 직격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나라를 두 번 다시 겪으면 큰일 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노련하고 멋진 슈퍼급 워딩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직격을 간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내가 보기에 선거는 이길 거다. 과연 되겠냐고 생각들 하지만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하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목표는 반드시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님, 총선에서 패배할지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갑시다. 그게 최고의 승리 전략이고 비법입니다. 신동아 언론이 한국을 제2의 중국으로 만든 우한 코로나 방역 잘못된 5가지를 지적했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훌륭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첫째, 우한 신종 폐렴 정보 몰랐다. 국내 첫 의심 환자의 폐렴 원인체가 우한에서 유행하는 것과 동일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자 질보는 발을 동동 굴렀다. 일단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당시까지 알려진 온갖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중국 내 정보망을 일일이 훑었다. 결국 부단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종 바이러스 염기 서열 정보를 찾아내 국내 첫 의심 환자가 우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둘째, 중국발 입국 금지 안 했다. 우한 코로나를 국내에 퍼뜨린 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보건당국 수상이 밝혔다. 그의 의견과 무관하게 우한 코로나 유행의 출발점이 중국인 것은 분명하다. 1월 20일 발생한 우리나라 첫 확진자는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었다.
23일 우한에서 근무하다 입국한 한국인 남성이 두 번째 확진자로 판정됐다. 26일에는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 우한에서 20일 귀국한 이 남성은 25일 증상 신고 때까지 다양한 곳을 돌아다녔다. 그와 접촉한 사람 중 5명이 추가로 우한 코로나 판정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중국발 입국 금지를 언급한 건 바로 이 무렵이다. 셋째, 전문가 단체 권고, 무시했다. 우한 코로나 발생 초기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감시망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했다.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면 질본은 감시와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할 대상을 특정해 사례 정의를 발표한다. 1월 4일 질본이 내놓은 첫 우한 코로나 의심 환자 정의는 발열과 중증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이 있고 증상 발현 전 14일 이내 우한시 환원시정 방문자였다. 이후 수차례 사례 정의를 개정했지만 감시 대상 범위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우한 코로나가 중국을 넘어 세계 각지로 확산하던 1월 중순에도 질본은 중국 우한시 방문 이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일선 의료진은 중국 여행을 다녀온 뒤 몸이 안 좋다.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과 승강이하느라 애를 먹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얘기다. 넷째, 성급하게 일상 복귀 권고 아니했다. 2월 13일 문재인은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간담회 자리에서다. 문재인은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고 평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이었다는 후문이다. 다섯째, 특정 집단 문제로 프레이밍, 환자 숨었다.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우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과 은밀함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신천지 신도들이 평소 자기 종교를 감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범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신천지 강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예방의학 전공 교수는 바이러스는 수사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감염자가 스스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감염병 전파 등 돌출 행동을 하면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해진다. 정부 여당이 자꾸 신천지 얘기를 하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상 신동아가 지적한 5가지 잘못된 방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나 특정 성향의 지자체장들이 유별날 정도로 신천지 탓을 하는데 반하여 아직도 우한 코로나의 유입지 중국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한 폐렴 용어조차도 혐오 조장 발언이라며 자제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나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외국인 입국 금지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정은강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검역 관리 방안에 대해 중대본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 비율은 약 90%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머지 10% 외국인만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줄곧 이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입국 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감염학회의 한 인사는 자신의 SNS에 의료진이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대한의사협회도 유럽과 미국 등 위험지역 외국인은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이제서야라며 조소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고 총선은 다가오고 외국인 입국 금지하지 않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치솟고하니 마지못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만 보면 해외 유입 비중이 40%에 육박합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41건 39.0%였습니다. 유럽발 23명, 미주발 14명,
중국의 아시아발 4명입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출신인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7일 조선비주와의 통화에서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 관련 쇄국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라며 한국이 치료도 잘 해주고 치료 비용도 무료여서 도피처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금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몇몇 외신서 칭찬하니 우쭐대 방역 선진국 코스프레 하는 듯 국민들은 죽어나가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가차 고통받거나 말거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해야 된다는 선서는 까먹고 영웅놀이 중이라고 격분했습니다. 노현영님, 이태영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